서울 강남의 밤은 언제나 밝았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들은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빛났고 도로 위를 가득 메운 자동차 불빛은 마치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의 중심에 있는 한 남자의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어두웠다. 한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이 꺼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지 않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소파 맞은편 벽에는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다. 웃고 있는 세 사람, 그중 가운데에 서 있는 여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유윤서. 준호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마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괜찮지 않아.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빗길 위를 달리던 차, 와이퍼가 아무리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순간, 그리고 갑자기 미끄러지며 방향을 잃은 차, 은서의 짧은 비명, 뒷좌석에서 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다. 차가 멈췄을 때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살았다. 아니, 살아 있었지만 다시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한민재, 이제 5살이 된 그의 아들은 그날 이후 휠체어에 앉아 살아가고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민재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리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야. 준호가 불렀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본 채 작은 손으로 담요를 쥐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잘 시간이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아이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다. 손이 닿는 순간 아이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다. 그 사실이 준호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경계하게 된 것이. 준호는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다. 정말로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팔을 뻗는 순간 머릿속에 그날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핸들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 미끄러지는 차,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의 침묵.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너무도 고요해서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다.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고 그는 업계에서 성공한 CEO로 불렸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모두가 그의 말 한마디에 집중했고 투자자들은 그의 비전을 믿었다. 그러나 그 모든 존경과 신뢰는 집 문을 여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회의 도중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켰다. 화면에는 집안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다. 원래는 민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지만 그는 점점 그 영상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카메라 화면 속 민재는 거실 바닥에 혼자 앉아 있었다. 휠체어는 옆에 놓여 있었고 아이는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바닥 위에서 굴리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저 반복해서 같은 움직임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준호의 손이 멈췄다. 준호 대표님. 임원의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 계속하세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다. 그때였다. 화면 한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다. 집 청소와 간단한 정리를 맡기기 위해 며칠 전 고령한 사람이었다. 이름은 서루나. 준호는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고 민재를 돌보는 것은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준호는 숨을 멈췄다. 유나는 바닥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낮추더니 민재 옆에 완전히 엎드렸다. 아이와 같은 눈높이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작은 자동차를 집어들며 말했다. 민재야,
이 차 어디 가는 걸까?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경계도 두려움도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 윤아는 자동차를 바닥에서 굴리며 소리를 냈다. 보릉, 보릉. 민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아이는 웃었다. 소리를 내서 웃었다. 준호의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다.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이었을까. 그는 손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화면을 바라봤다. 윤아는 민재의 웃음을 보자 더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바닥을 두드렸다. 민재도 따라 하듯 작은 손으로 바닥을 쳤다. 그 장면은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사업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준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누군가 불렀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거실 바닥에서 민재와 윤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니, 윤아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였다. 민재는 그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아이의 얼굴에 스친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다. 실패도 상실도 아니었다. 아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집의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한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평소 같았으면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억지로 일어나 집을 나서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어제 본 장면이 떠올랐다. 민재의 웃음,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웃던 서륜아. 그 웃음은 단순한 표정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감정의 시작이었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거실로 나가보니 윤아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간단한 죽과 과일을 접시에 담고 있었고 민재는 휠체어에 앉아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다. 어제의 웃음은 사라지고 다시 익숙한 침묵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윤아가 먼저 인사했다.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다. 한동안 셋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윤아는 민재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만 반응할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준호는 윤아를 따로 불렀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 너머로 비쳤다. 어제 감사했습니다. 민재가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민재가 원래 웃음이 예쁜 아이잖아요. 윤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아이랑 그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윤아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이에게 다가갈 때 어른처럼 다가가면 안 돼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아이가 보는 세계를 함께 바라봐야 해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이었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과 같은 세계에 존재한 적은 없었다. 그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만 했고 아이는 늘 그 시선을 피했다. 혹시 준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민재를 위해 계속 함께해 줄 수 있을까요? 단순한 청소나 돌봄이 아니라 치료와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윤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게 민재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준호 씨도 함께 하셔야 해요.
민재가 웃으려면 아버지도 웃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윤아는 민재와 하루 2번, 1시간씩 치료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손근육 운동부터 시작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윤아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가 스스로 손을 뻗기를 기다렸고 도와달라고 말할 때까지 참았다. 민재야, 오늘은 내가 지는 날이네. 윤아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아이와 공 던지기 놀이를 했다. 민재는 여전히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눈빛으로 웃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준호도 변하고 있었다. 그는 퇴근 후 바로 집에 돌아왔고 윤아와 민재의 놀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지만 어느 날 윤아가 말했다. 준호 씨, 이거 같이 해봐요. 민재랑 색칠놀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누가 잘하래요?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호는 아이 옆에 앉아 색연필을 들었다. 하얀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선이 생겼고 그 사이를 파란색과 노란색이 채웠다. 민재는 말없이 아버지의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종이에 자신의 색을 더했다. 그 순간 조용한 협업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속에는 은서와 함께한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공원에서 민재를 안고 있는 모습, 가족여행에서의 셀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 그 모든 순간이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은서가 떠난 뒤 그는 모든 것을 닫아버렸다. 집 안의 빛도, 마음속의 문도. 하지만 지금 아주 조금씩 그 문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아는 아이의 재활을 위해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물었다. 윤아 씨,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그건 예전에 아이가 있으셨기 때문인가요? 윤아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5살 때 제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민재를 보면서 그 아이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재는 민재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웃는 걸 보면 제 안에서도 뭔가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들은 모두 상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상실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재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오늘은 재미있었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 아빠도 오늘 정말 좋았어. 그 순간 어쩌면 이 집의 어둠이 조금은 옅어진 듯했다. 며칠 후 서울의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은 흐릿했지만 한준호의 마음속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집안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졌고 민재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웃는 횟수가 늘었고 윤아와 함께 있는 시간엔 눈빛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준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회식이나 불필요한 미팅은 모두 거절했다. 대신 민재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간단한 게임이나 독서 시간을 가지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윤아는 민재와 함께 동물 퍼즐을 맞추고 있었고 준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민재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하자 윤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재야, 뭐라고 했어? 이거 코끼리 맞지?
응, 맞아. 기억력이 정말 좋네.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히 자라나고 있었다. 말수가 적었던 민재가 자발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웃었다. 예전 같으면 민재가 무언가를 물어봐도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며칠 뒤 유나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준호 씨, 혹시 이번 주말에 민재와 같이 외출해보는 건 어때요? 외출이요? 응, 너무 먼 데는 아니고 근처 공원이나 도서관 정도. 민재가 바깥 세상도 다시 느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이후 민재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 낯선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두 다리를 바라보는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나의 말처럼 언제까지 아이를 집안에만 가두어 둘 수는 없었다. 좋아요. 준비해 볼게요. 주말, 날씨는 맑았고 공원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민재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전날 밤 아빠가 직접 닦고 준비한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서 유나가 민재에게 말했다. 오늘은 민재가 길잡이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말해봐.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손으로 연못 방향을 가리켰다. 유나가 휠체어를 밀었고 준호는 옆에서 나란히 걸었다. 연못가에 도착하자 몇몇 아이들이 종이배를 띄우고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재야,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볼까? 준호가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배를 접어 연못에 띄우자 민재는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다. 저 배, 어디까지 갈까? 바람이 도와주면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유나가 대답했다. 그럼 내 바람도 실을 수 있어. 그럼 배의 마음을 실으면 꼭 전해질 거야. 민재는 조용히 손을 모아 배를 밀었다. 종이배는 천천히 물살을 타고 멀어져 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준호는 문득 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말없이 삼켜왔는지를 실감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재는 피곤했는지 금세 잠이 들었다. 유나와 준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아이가 처음으로 밖에서 웃었어요. 유나가 말했다. 저도 놀랐어요. 민재가 이렇게 용감할 줄을 몰랐어요. 그건 민재가 아니라 아버지 덕이에요.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아버지가 달라졌으니까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연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가끔은 은서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하면 아이까지 다시 잃을까 봐 무서워요. 유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아이를 잃고 나서 매일같이 두려웠어요.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주면 또 잃을까 봐 그래서 처음에 민재를 만났을 땐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웃는 걸 보니까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낯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조용한 공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재의 방 문을 열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곁에는 그가 만든 종이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아이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아빠도 이제 웃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작게 속삭였다. 은서라, 우리 아들이 정말 멋진 아이야.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어쩌면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주말이 되자 준호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집 근처의 작은 체육관에 가서 물리치료사와 함께 훈련을 해보는 것이었다. 민재가 사고 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운동을 하는 자리였다. 준호는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물리치료사 김선우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민재야, 오늘 잘 왔네. 준비됐니? 민재는 잠시 주저했지만 준호의 손을 살짝 잡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아빠, 저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준호는 마음속으로 깊이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체육관 안은 햇빛이 들어와 따뜻했고 공기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휠체어를 타고 운동장에 섰다. 선우 씨는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과 균형 잡기 훈련을 시작했다. 민재야, 천천히 해.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 아이의 작은 발걸음과 손짓 하나하나를 준호는 숨죽이며 지켜봤다. 민재는 처음에는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어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우와, 저도 할 수 있어요. 민재가 활짝 웃었다. 그 미소는 그동안의 슬픔과 두려움을 모두 잊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준호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정말 멋진 아들이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훈련이 끝난 후 준호와 민재, 유나는 함께 체육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민재는 피곤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오늘 어땠어, 민재야? 준호가 물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아빠가 있어서.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정이 솟구쳤다. 사고 후 잃어버렸던 시간과 마음의 공허함이 이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유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둘 다 이렇게 웃을 수 없었을 거예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준호 씨가 해낸 거예요. 민재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믿음이었고 준호 씨는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준호는 자신이 살아온 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선택들을 되돌아봤다. 그는 알았다. 진정한 변화는 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마음의 결단에서 온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민재의 방을 다시 확인했다. 아리는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오늘 체육관에서 받은 작은 메달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눈에 띄는 성과를 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야,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아빠도 널 보고 배워. 며칠 뒤,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민재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학교나 체육관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한번 아이와 대화를 시도했다. 민재는 숙제를 마친 후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 저 내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했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한 거니까 당당하게 말해도 돼. 민재는 활짝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빠,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준호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사고로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리고 아이가 겪은 고통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다. 물론이지. 내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큰 선물이 될 거야.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몸 안에 자존감과 희망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 셋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자. 그날 밤, 준호는 아이가 잠든 뒤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속으로 은서를 떠올리며 말했다. 여보, 우리 민재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한 시간 덕분에 아이가 다시 삶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도 이제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준호는 알았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 후 몇 주간 민재는 학교에서 조금씩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체육관에서도 새로운 운동을 배우며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준호는 여전히 매일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준호에게 물었다. 아빠, 저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걸 나눠주고 싶어. 준호는 놀라면서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사고로 상처 입은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희망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민재야, 그건 정말 멋진 생각이야.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날 밤, 준호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속삭였다. 여보, 우리 민재가 이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서울의 밤은 고했고 집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준호와 민재, 그리고 유나의 작은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딛고 있었다. 이날부터 준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사랑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봄이 깊어지면서 준호와 민재, 유나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민재는 체육관에서 새로운 훈련 과정을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넓어졌다. 준호는 회사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새로운 도전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민재와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체육관에서 뭐 배우나요? 준호가 물었다. 오늘은 휠체어 농구를 해요.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준호는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휠체어 농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민재에게 자신감과 독립심을 길러주는 중요한 훈련이 될 것이었다.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긴장된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았다. 선우 씨가 다가와 말했다. 민재야, 오늘은 팀 훈련을 해볼 거야. 다른 아이들과 협동하며 경기를 하는 거지. 천천히 해도 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조금씩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민재는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패스를 주고받았다. 공을 받는 순간의 긴장감, 골대를 향해 던질 때의 희열, 팀원들의 격려가 그의 마음을 한껏 고무시켰다. 준호는 관중석에서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정말 잘하고 있어, 민재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경기가 끝난 후 민재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체득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물었다. 아빠, 저 나중에 프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민재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다. 민재야, 너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프로가 되든 아니든 내가 좋아하는 걸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유나는 민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민재는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오늘 다른 친구들이랑 패스할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골을 넣었을 때 너무 신났어요. 유나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정말 멋진 아들이에요. 준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충충이 빛나고 있었고 그는 마음속으로 은서를 떠올렸다. 여보, 민재가 조금씩 웃고 있어요. 이제 아이가 다시 삶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도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민재는 학교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주제는 나의 가족이었다. 민재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아빠 준호와 유나가 함께 준비한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 발표 당일 민재는 조심스럽게 교실 앞으로 나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예요.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우리 가족은 아빠 준호, 저, 그리고 유나 선생님이에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하늘로 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요.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아빠는 저를 정말 사랑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책도 읽어주세요. 유나 선생님은 저를 잘 돌봐주고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보조기를 사용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의 박수와 선생님의 격려가 이어졌다. 민재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꼈고 아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안았다. 정말 잘했어, 민재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집으로 돌아온 후 민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 나중에 재활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겪은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고로 상처받았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민재야, 아빠가 응원할게.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할 거라 믿어. 그날 밤, 준호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민재야,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이제 너와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만들어가자.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집 안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와 민재, 유나의 작은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딛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민재는 체육관에서 점점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제 단순한 재활 운동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쌓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삶의 즐거움을 배우고 있었다. 준호는 그런 민재를 지켜보며 자신 또한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의 햇살이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민재의 웃음소리는 집 안을 밝히고 준호와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행복을 느꼈다.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어느 날, 준호는 민재와 유나를 데리고 근처 한강 공원으로 나갔다. 날씨는 덥지 않고 선선한 바람이 강가를 스쳐 지나갔다. 민재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균형을 잡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준호가 말하며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민재의 눈이 반짝였다. 특별한 날이라니요. 응, 우리가 함께한 여름날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야. 준호는 민재와 유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민재는 잔디밭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주변을 살폈다. 작은 연못과 분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나는 민재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야,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좋아요. 하지만 안전하게 다니는 거 잊지 말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 주변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지만 곧 아이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멀리서 민재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준호와 유나는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꺼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과일,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즐거워했다. 아빠, 오늘 저희 팀이랑 농구 연습을 해도 될까요? 민재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 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농구 골대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휠체어를 조종하며 공을 주고받는 동작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번 실패했지만 점점 정확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대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연습이 끝난 후 민재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는 민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정말 잘했어, 민재야. 아빠가 널 보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웃으며 말했다. 저도, 아빠,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민재와 유나와 함께 차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과 오늘 공원에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활기찬 목소리를 냈다. 준호는 민재의 성장과 행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재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빠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함께 계속 나아가자. 몇 주 후, 민재는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주제는 나의 꿈과 미래였다. 민재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준호와 유나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었다. 발표 당일, 민재는 교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예요. 제 꿈은 재활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다리를 다쳤지만 아빠와 유나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싶어요. 저는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민재의 말을 들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재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눈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준호에게 말했다. 아빠, 저 오늘 정말 용감했죠? 준호는 민재를 꼭 안으며 말했다. 정말 훌륭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유나도 민재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다. 민재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멋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민재가 자라면서 스스로의 길을 찾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는 자신의 삶도 다시금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는 체육관에서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키워나갔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재활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여름 저녁, 민재는 준호와 함께 휠체어 농구 시합을 관람했다. 팀원들과 함께 뛰는 모습을 지켜보며 준호는 마음속 깊이 감동했다. 민재는 이미 어릴 때의 상처를 딛고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준호와 유나에게 말했다.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프로 선수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싶어요. 준호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즐긴다면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집 안에는 평화와 따뜻함이 가득했다. 민재는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고 준호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준호는 생각했다. 민재가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의미라는 것을. 가을이 찾아왔고 나무들은 붉은 빛과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준호는 민재와 유나, 그리고 민재의 가족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준호가 어릴 적 자주 놀던 할아버지의 집 근처 숲이었다. 이곳은 민재가 새로운 환경에서 자연을 경험하고 한 발 한 발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차를 타고 산길을 오르며 민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반짝였고 바람에 실려 떨어지는 낙엽이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았다. 민재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아빠,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재야. 자연 속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진단다. 마을에 도착하자 민재는 작은 숲길을 따라 걸어보았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지만 이제는 작은 언덕과 경사도 스스로 조절하며 이동할 수 있었다. 윤아가 뒤에서 민재를 살피며 부드럽게 조언했다. 민재야, 조심해. 천천히 가면 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길가에는 작은 다람쥐들이 뛰어다녔고 민재는 손을 내밀어 다람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안함과 기쁨이 올라왔다. 숲속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 자리에는 준호가 미리 돗자리를 펴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 도시락에는 민재가 좋아하는 주스와 과일, 샌드위치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준호는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야,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응, 아빠.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이제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우리 팀 친구들과도 농구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숲에서 뛰어노는 것도 재밌었어요. 윤아가 덧붙였다. 민재야, 너 스스로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아빠와 함께하면서도 너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네. 점심 후 민재와 친구들은 작은 숲길을 따라 모험을 시작했다. 민재는 휠체어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경사길과 작은 다리를 건너며 새로운 도전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고 웃음을 터뜨렸다. 저 할 수 있어요. 봤죠? 아빠, 민재가 환호하며 말했다. 준호는 민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응, 정말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숲탐험이 끝난 후 준호는 민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민재야, 오늘 너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어. 민재는 눈을 크게 뜨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로 만든 열쇠고리가 있었다. 열쇠고리에는 용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뭐예요? 민재가 물었다. 이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의미야. 너의 용기를 상징하는 선물이란다. 민재는 상자를 꼭 쥐고 잠시 생각했다. 아빠, 저 항상 포기하지 않을게요. 친구들을 돕고 스스로 성장할게요. 그날 저녁, 마을 근처 작은 민박집에 들어선 민재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준호는 거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노을이 산과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민재야, 너 덕분에 아빠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단다.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준호와 민재, 르나는 마을 주변 산책을 나갔다. 민재는 산책길에서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개울을 건너는 작은 다리를 휠체어로 지나며 민재는 조금 긴장했지만 친구들의 응원과 준호의 격려 덕분에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두려운 게 없어요. 민재가 말했다. 준호는 민재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맞아, 민재야.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단다. 오늘 너처럼. 숲속에서의 시간을 마친 후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재활을 위해 운동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감을 가진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이였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준호와 유나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준호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민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의 곁에서 함께하며 응원하고 지켜줄 것임을. 그날 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별들을 세웠다. 아빠, 저 별을 봐요. 오늘 저 별처럼 빛나고 싶어요. 준호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재야, 너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단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돼. 가족과 함께한 가을 여행은 민재에게 삶의 기쁨과 용기를 선물했고, 준호에게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었다. 숲속에서의 경험과 도전, 그리고 작은 선물은 민재와 준호, 류나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민재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민재와 팀 친구들은 그 대회를 위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민재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신감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였고, 준호에게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매일 오후, 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체육관으로 향했다. 훈련은 쉽지 않았다. 휠체어를 조작하며 동시에 공을 다루는 것은 체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요구했다. 처음에는 민재도 쉽게 지쳤고, 공이 자꾸 넘어지거나 패스를 놓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더 잘할 거예요. 민재는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며 다시 공을 잡았다. 준호는 관중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때로는 손을 내밀어 조언을 해주었다. 민재야, 무릎을 조금 더 세워서 중심을 잡아. 패스는 손목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면 돼. 민재는 준호의 말을 따라하며 공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패스와 드리블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팀워크도 향상되었다. 친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연습에 임했다. 어느 날, 연습 도중 민재는 넘어지고 말았다. 휠체어가 뒤로 넘어지며 손목을 살짝 다쳤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친구 중 한 명이 달려와 말했다. 괜찮아, 민재야. 다시 해보자. 우리가 함께할게. 민재는 다시 일어나 손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훈련을 계속했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민재가 스스로 일어나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대의 날이 다가왔다. 체육관에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관중들로 가득했다. 민재는 긴장한 얼굴로 코트 위에 섰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민재야, 너 할 수 있어. 오늘까지 열심히 준비했잖아. 준호가 속삭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 민재와 팀은 전력을 다해 코트를 달렸다. 첫 점을 넣는 순간 민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관중석에서는 친구들과 준호, 유나가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경기는 점점 치열해졌다. 상대팀은 빠르고 강력했다. 민재와 팀은 전략을 수정하며 집중했다. 한 차례 패스를 놓치고 실점했지만 민재는 실망하지 않고 즉시 다음 플레이에 집중했다. 포기하지 마, 민재야. 지금이야. 준호가 외쳤다. 민재는 친구들과 눈빛을 맞추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공을 잡고 드리블하며 코트를 가로질렀다. 상대 수비가 앞을 막았지만 민재는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려 슛을 시도했다. 공은 높게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를 향해 날아갔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다. 공은 천천히 골대를 스치고 마침내 들어갔다. 체육관 안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민재의 팀 친구들은 민재를 안아주며 축하했고,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민재는 숙소에서 팀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소감을 나누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고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재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더 강해졌단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믿고 지켜줄게. 대회를 마친 후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윤아가 민재를 반갑게 맞았다. 민재야, 오늘 정말 잘했어. 너의 용기와 집중력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경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민재를 안아올리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별들을 세웠다. 아빠, 오늘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저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재야, 너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단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돼. 겨울에 첫눈이 내린 날, 민재와 준호, 류나는 집 앞마당에서 눈싸움을 하며 웃었다. 민재는 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순간, 준호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인생의 어려움은 늘 존재하지만 사랑과 용기, 가족의 응원이 있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민재의 성장과 도전, 그리고 가족의 지지는 단순한 재활의 의미를 넘어 삶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경험이 되었다. 민재는 이제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강인한 아이가 되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서 민재는 성인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재활 트레이너로 일하며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며 민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 하루는 민재가 근무하는 재활센터에 한 청년이 찾아왔다. 이름은 지훈. 최근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 지훈은 휠체어를 처음 타게 되었고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지훈을 맞이하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어요. 함께 해봐요. 지훈은 눈을 내리깔며 작게 말했다. 저도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훈련이 시작되자 지훈은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했다. 하지만 민재는 매번 격려하며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함께 기뻐했다. 좋아요. 이번에는 중심을 잘 잡았어요. 계속 이렇게 해보자. 며칠이 지나고 지훈은 점점 휠체어를 자유롭게 다루기 시작했다.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보세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민재의 마음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어릴 때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주던 아버지 준호와 윤아의 도움 덕분에 민재는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재에게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다. 전국 재활 스포츠 대회에서 휠체어 농구 선수들을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다. 좋아요. 제가 할게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대회 준비가 시작되자 민재는 팀원들과 함께 매일 훈련했다. 선수들은 각각 다른 부상과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재는 그들을 하나로 모았다. 중요한 건 서로 믿고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대회 날이 다가오자 민재는 긴장과 기대 속에서 선수들을 코트로 이끌었다. 첫 경기에서 선수들은 실수도 많고 긴장도 했다. 그러나 민재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점점 팀워크가 살아났다. 좋아요. 이번 패스는 정확히 전달했어요. 계속 집중해요. 민재는 목소리를 높이며 선수들을 이끌었다. 결승전이 다가왔고 상대팀은 강력했다. 점수차가 좁혀지고 마지막 2분이 남았다. 민재의 팀은 한 점 차로 뒤지고 있었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선수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기 이상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서로를 믿고 뛰어요. 경기 종료 30초 전, 민재의 팀은 마지막 공격 기회를 맞았다. 공을 잡은 선수는 순간적으로 주저했지만 민재는 눈빛으로 용기를 주었다. 공이 민재의 지시에 따라 드리블을 이어가며 팀원들에게 정확히 패스되었다. 마지막 슛이 날아가고 관중석에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민재는 그들을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순간 민재는 어린 시절 자신의 좌절과 두려움을 떠올렸다. 아버지와 유나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이 지금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깊이 느꼈다. 대회가 끝난 후 민재는 지훈과 함께 체육관 밖을 걸으며 말했다. 오늘 잘했어요. 처음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당신은 충분히 강해졌어요. 앞으로도 어떤 도전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재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자신감을 얻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유나에게 전화했다. 아빠, 오늘 대회가 끝났어요.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결국 승리했어요.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행복하다. 이제 너는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인생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시련을 준다. 그러나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과 용기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좌절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고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민재는 창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민재를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민재는 재활센터에서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시작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센터에는 민재가 지도한 휠체어 농구 선수들과 재활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웃음과 성취감이 민재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하루는 민재에게 한 편지가 도착했다. 지훈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편지 속에서 지훈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말했다. 민재 씨, 당신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믿음과 격려 덕분입니다.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렸고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같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민재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 준호와 유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집에는 민재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추억과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 안에서 민재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꼈다. 어느 날 민재의 집으로 도훈과 그의 아내 설원 그리고 딸 은경이가 찾아왔다. 민재는 손녀를 안아들며 웃었다. 은경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민재의 얼굴을 만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준 사랑과 가르침이 이제 손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민재는 은경이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책을 읽어 주었다. 이야기를 들으며 은경이는 눈을 반짝였고 민재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민재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손녀에게도 올바른 가치와 용기를 심어주겠다고.
어느 날 민재는 재활센터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국 재활 스포츠 대회에서 여러 팀을 이끌고 지도해야 하는 자리였다. 민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단순히 한 명의 트레이너가 아니다.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센터에 모인 선수들은 민재의 지도를 받으며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민재는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대회 당일,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민재의 팀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선수들은 서로를 믿으며 뛰었다. 민재는 코트 옆에서 큰 목소리로 지시하고 격려하며 팀의 사기를 북돋았다. 경기 막판, 점수차는 여전히 한 점 차였지만 민재는 선수들에게 믿음을 주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팀의 중심 선수인 지훈이 공을 잡았다. 순간적인 주저함이 있었지만 민재의 눈빛은 지훈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공은 정확히 골대를 향해 날아갔고 관중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경기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 민재는 그들의 기쁨 속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경기가 끝난 후 민재는 선수들과 함께 코트 밖을 걸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서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신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인해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여정이 되었다. 민재는 자신이 겪었던 좌절과 두려움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호와 유나, 그리고 은경이가 잠든 집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갈 것이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현재와 미래는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재활센터의 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는 다리를 다쳐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게 된 상태였다.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처음엔 모두 두려워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요. 내가 함께 할게요.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흐뭇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받은 사랑과 격려를 이제 다른 세대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이어주는 여정이었다. 시간은 흘러 민재는 손녀 은경이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다. 은경이는 작은 손으로 꽃을 만지며 웃었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경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야. 천천히,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란다. 은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할아버지. 그 순간 민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과 좌절, 현재의 사랑과 가족,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다. 사랑과 희망은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될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밝게 빛났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여보,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은경이와 모든 이들에게. 민재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세상은 여전히 도전과 시련을 주지만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민재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어졌다. 사랑은 승리했고 희망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가 도운 사람들 모두가 민재의 삶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재활 트레이너가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